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준이라는 채널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하나의 방법은요, 이 채널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유튜브 채널로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호텔리에라는 이름을 버리고 드디어 전업 유튜버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됐잖아요.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요, 여러분들 기대에 실망감 안겨드리지 않는 건강한 유튜브 채널로 거듭나는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 미주온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요, 토종 비결을 좀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재미삼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관련된 부분만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떤 투자 형태든지 운이 따르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제 운이 따르고 돈 버는 기술도 있으나 크게 투자할 때 자신의 느낌만으로 판단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 항상 경제 관련 공부를 게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올해 한 해요, 저는 많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2년에 다짐한 두 가지의 리졸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이제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미국 주식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릴 그런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변신하는 모습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다 보니 2022년의 첫 번째 방송은 일요일 날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미주온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날이잖아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 마음을 한번 재정비하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미주온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일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주온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1년 12월 결산입니다. 미주온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미주온의 투자 전략 리뷰,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어떠한 전략,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주온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사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주온의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첫 번째로 보내드리는 미주온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한 해에도 많은 분들께서 미주온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이런 순서를 마련해 봤는데요. 미주온의 투자 전략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 시장의 지수라든지 ETF에는 투자하지 않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장황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제가 좀 책임을 지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 시장을 추종하는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 투자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단순한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제 자신을 적응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전략은요. 1등 혹은 1등이 될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입니다. 그 얘기는 즉 뭐 테마성 주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다르게 혁신할 수 있는 기업,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런 대표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성장주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등 기업이 아니더라도 장차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이러한 그 성장 주식에도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테크 주식이고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시장의 변동성에 매도하지 말고 매수한다. 저는 굉장히 좀 타임 프레임이 깁니다. 그래서 장차 1년, 2년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나아가 15년, 20년까지 보면서 투자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5%가 떨어지건 10%가 떨어지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0%, 20%씩 하락하더라도 그닥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곧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 만약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앞으로 1년 안에 좀 많은 투자 금액을 분려야 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미주은과 함께 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저는 분산 투자, 분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종목에 매수를 하는 방법 역시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모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의 평단가는요. 대부분 다 최소한 4번에서 5번 이상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투자 기업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꼭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세상에서 좀 앞서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하는 세상의 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떠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따라서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투자 기업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골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된 챕터에서는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포트폴리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수치는요. 2022년 1월 1일 주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별 종목의 현황인데요. 지난달에 보내드린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보시고 몇몇 그 구독자분들이요. 달러로 평단가를 좀 보고 싶다 이런 바람을 저한테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삼성증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달러로 표시가 안 되고요. 모든 그 투자의 현황이 그 원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리는 그 모든 수치 역시 원화로 표시가 나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또 달러로 다시 전환을 해서 제가 PT를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평단가가 궁금하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달러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보시면 제가 총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19,218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31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19,218을 30일로 나누면 저의 테슬라 평단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으로부터 2021년 11월에 공식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데요. 월 수익률은 2.2%,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한 달이니까. 투자 손익 역시 한 달에 7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한 달을 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년, 즉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의 수익률은 25.1%. 계속해서
단기에서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만들어낸 수익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이런 수익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손익을 보시면 1년 동안 총 5,8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익률이 나타나는 것은요, 꾸준하게 20%, 25%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분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기복이 심하죠. 한 분기에는 마이너스 9.8%, 다음 분기에는 플러스 18.8%, 그리고 2021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4분기에 들어서 무려 12.9%라는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그리고 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단기간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너무나 많은 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2월 말 기준에 대략적인 그 월 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 손익이 마이너스 3,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한 달을 보냈는데요. 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8.95%, 한 9% 정도 수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종합적인 사항인데, 일단은 12월 4일 제가 지난달에 보내드렸던 저의 자산 현황이었습니다. 그때 총 자산이 3억 1,400, 투자 금액이 2억 5,700이었고요. 평가 손익을 보시면 5,600만 원이 넘어가는 평가 손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21.77%였고요. 자, 그러면 1월 1일,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보고 계신 것처럼 1월 1일 아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 손익이 드디어 6천만 원을 넘어갔고요. 수익률은 22.6%를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12월 한 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며칠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미주은 다행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행 프로젝트가요, 굉장히 좀 시장이 핫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보시면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116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3.45%입니다. 자, 지금까지 4종목을 매수를 했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이키는 제가 이제 무료로 제공받은 이런 주식이고요. 첫 번째 메타 플랫폼즈를 보시면 29만 9,026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0.32,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2.37%, 테슬라가 마이너스 4.8%고요. 페이팔이 마이너스 6.27, 지금까지 투자한 4종목 모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역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금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뭐 지금 마이너스 보이는 것은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리면서 수익률 역시 향상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행 프로젝트의 5번째 종목이 이미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엔비디아가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 5번째 종목으로 이미 선정이 됐거든요. 주문을 이미 넣기는 했는데 제가 한 주 한 주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수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점 투자를 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문이 접수가 됐지만 1월 3일 월요일 밤 10시 정도가 돼야 처리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의 6번째 종목에 대한 투표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기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더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투표에 대한 공지사항을 또 미주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미주은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포기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단 한 종목도 투자를 포기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종목도 없다. 따라서 제가 좀 얌전하게 투자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2주를 하고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이 지속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배제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잠잠한 한 달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인데요. 일단 비중 축소 종목은 없습니다. 단 한 종목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 것은 없고요. 12월 한 달간 비중 확대한 종목이 4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엔비디아고요. 세 번째로 테슬라, 그리고 지스케일러, 이렇게 4종목을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챕터에서는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이러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현금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연준에서 그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현금의 비중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요, 금액으로는 한 7,7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러니까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안에서 한 19% 이상, 19.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2022년 1월 초 현금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으로 봐서도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9.8%에서 17.8%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캠브리지라는 어떻게 보면 시골 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이는 좀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차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집을 구하면서 디포짓을 또 납부를 하고 이러면서 현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죠.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현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좀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비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종목들을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제가 새롭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포기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키워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중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그 비중이 높은 5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 가장 먼저 전체 투자금의 17.8%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EV 셀프 드라이빙, 즉 전기차 자율주행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투자금이 많은 것은 이커머스 12.3%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면 9.4%인데요. AR, VR, 메타버스 쪽이 투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5위로 턱걸이 한 부분은요, 8.4%네요. 보시면 핀테크 부분에 이런 8.4%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수익을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그 여러 가지 지금 키워드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첫 번째 분야는 스트리밍 메디아고요. 스트리밍 메디아는 15.25%라는 건강한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미컨덕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수익률도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65.94%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선물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어덜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몇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37%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도 좋지가 않은데요. 마이너스 19.58, 그리고 메타버스 AR, VR 쪽이 16.1%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컬 테크놀로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마이너스 7.4%, 핀테크가 마이너스 0.7%, 드디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자, EV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부분이 가장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100%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고요. 이커머스가 16.48, 그리고 에코프렌들리가 마이너스 24%, 클라우드 사스 주식이 38.91%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이죠. 자, 빅데이터는
지금 팔란티어 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22.89, AI, 인공지능이 60%가 넘어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종목들이 61.9%로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드디어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라든지 수익률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중부터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좀 현란한 그래프가 나오죠.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지금 그래프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탑5를 먼저 살펴보시면 전체 투자 금액의 37.6%가 단 5개의 종목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종목 수가 많다고 해도 굉장히 좀 집중하는 분야가 따로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죠. 탑10의 비중을 보시면요. 51.5%가 됩니다. 따라서 50% 넘어가는 투자 금액이 단 10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비중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20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이 굉장히 좀 독보적인데요. 테슬라가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지금 전체 투자 금액의 11.9%나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아마존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8.7%로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이 됐죠. 왜냐면 제가 엔비디아를 추가로 좀 투자를 했거든요. 반면 이제 아마존닷컴이 7.3%로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제가 조만간 아마존을 하나 더 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매수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큰 마음 먹고 한 주를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아마존이 조만간 2위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자, 4위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5.3%, 메타플랫폼즈가 4.4%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5위를 보시면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애플이 6위를 차지했는데요. 4%의 그 투자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1%로 7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G스케일러가 2.6%,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2.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1, 애쉬도 2.1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 2.0, 쇼피파이 2.0, 트레이드 데스크 2.0, 에어비앤비가 1.9, 인텔리아 테라퓨틱스가 1.9, 소파이가 1.9고요. 블록이 1.9, 유니티 소프트웨어 1.9, 마지막으로 페이팔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탑 20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종목별 수익률 순위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12월 말 결산을 보시면 마이너스 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반값까지 되진 않고요. 한 60%는 플러스 그리고 40%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플러스 되는 종목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이 보이잖아요. 100% 넘게 상승한 종목이 있는 반면 마이너스 종목은 사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00%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60% 이상 하락한 성장주들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좀 줍줍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저한테 가장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말썽꾸러기 주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킬즈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67.6%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수치가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프로테라 역시 최근에 호재가 그렇게 이렇다는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54.9%까지 떨어져 있고, 인바이트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의 논리는 그대로 지속적이나 아무래도 호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4%까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핀트레스 마이너스 46%, 텔라닥이 마이너스 38,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36%, 로쿠가 마이너스 33, 브리치타운 홀딩즈가 마이너스 34.2, 그리고 줌비디오 역시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버가 마이너스 31.4%
1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저한테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금리 인상이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이 성장주들의 주가의 하락은 조금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제 성장주들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조금은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울한 화면에서 빠져나와서요. 이번에는 조금은 기분 좋은 수치들을 보여드릴 텐데 12월 말 결산했을 때 수익률을 따져서 가장 효자 종목 20개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테슬라입니다. 무려 147.2%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인텔리아가 137.1%, 엔비디아가 115.2%고요. ASML 홀딩즈가 115%까지 올라갔습니다. 테라다인이 어느새 109%를 넘어가고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97.7%, 그리고 애플이 66.5%, G스케일러가 63.7%고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59.1%,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58.8%까지 올라갔습니다. 알람닷컴이 54.3%, 그리고 퀄컴이 51.6%까지 올라가네요. 굉장합니다. 니오가 50.8%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애쉬가 47.1%, 로블록스가 41.6%, 알파벳이 41.4%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36.8%, 코보가 30.5%, 업스타트가 좀 안 보는 사이에 30.5%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새 27.8%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상황을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 요소도 될 것 같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2022년 첫 번째 방송 마지막 챕터로 들어섰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요, 미즈온의 향후 투자 계획을 4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올 텐데 저는 하락장이 와도 매도하지 않고 매수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추가 폭락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겠다. 따라서 한 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소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한다는 것이 또 다른 투자의 원칙.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린 제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투자 계획은요, 개인적인 평단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하나의 주식, 하나의 기업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때 내가 마이너스 60%라고 해서 지금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플러스 200%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갔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주식의 모멘텀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향후 보일 수 있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이런 기업의 주식을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철저히 실적과 비즈니스 전망에 바탕을 둔 매수 종목을 선정할 것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어떠한 주식을 줍줍할지 여러분들의 다음 한 달 후에 보내드릴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투자는 꼭 종착역에만 의미를 두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커다란 부를 일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투자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매일매일 진행해야 하는 미국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생활을 망가뜨릴 만한 이런 어떠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 안 되겠다. 따라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가창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뉴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하나의 합의로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성공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람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